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광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YTN FM. 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예, 안녕하세요. 중앙시장에 젓갈류 사러 나온 이재창입니다. 저는 신부가 자기의 편협된 생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죠. 엄청나게 상처를 줬어요. 적어도 그분이 어떤 시국 미사하다가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아유 내가 발언이 잘못됐다, 미안하다. 특히 국군 장병이나 천안함 유족 이런 분들에게는, 연평도 이런 사건 유족에게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준 거는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야죠. 진실하게 해야죠. 정의구현 사재단 자체가 지금 그전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던 그것이 경솔하고 생각 없는 사람의 말이죠.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 미사에 대해 시장의 젓갈 사러 나오신 이재창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는 이것이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 미사 옳습니까? 인데요. 9934님은요, 정말 정치판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천주교 사대단이 발벗고 나설까요? 0435님은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대통령을 규탄하는 미사라니요.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두고 봐야겠군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짱!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끝났는데 팀마다 이 팀을 다시 뭐라고 할까요? 건축이라 할까요? 네. 예. 그런 것이 활발한가 봐요. 두산의 김선우 선수가 방출되나 보죠? 예, 두산이 사실 이번 스토브리그 최고의 지금 화제 팀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산 김선우 선수를 방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각 구단이 내년 시즌 재계약 대상자인 이 보류 선수 최대 이 63명의 명단을 KBO에 제출하는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두산의 보류 선수 명단에 김선우 선수가 없었던 거죠. 예, 김선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산에서 은퇴하지 못해서 아쉽고 선수로서 제2의 인생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선우 선수가 96년에 두산의 전신인 오비에 우선 지명이 됐던 선수고요. 하지만 고려대에 먼저 입학을 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거쳐서 2008년에 두산에 돌아온 뒤에 2009년부터 이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올렸던 선수입니다.
두산 마운드 중심이었다가 이후에 이제 좀 고질적인 무릎 통증 때문에 좀 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선발과 중간 개투 오가면서 17경기에서 5승 6패, 평균 자책점은 5.52로 성적이 뭐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두산이 올 시즌에 그 올슨의 대체 선수로 국내 무대 밟았던 외국인 투수 헨킨스도 방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니까 이제 두산이 FA 시장에서 이종욱, 손시현, 최준석 이 선수들 다 떠나 보냈고요. 또 2차 드래프트에서는 이해천, 임재철, 김상현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김선욱까지 포함하면 베테랑 선수들이 정말 대거 팀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뭐 이렇게까지 베테랑 선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두산으로서는 좀 거의 사상 유례 없는 아주 대단한 세대 교체를 아주 단번에 시행한 그런 팀이 됐습니다. 네, 베테랑 선수라고 지적은 해주셨는데 팀 입장에서 보면은 노장 선수들을 젊은 피라고 할까요? 젊은 선수들을 바꾼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겠어요? 예, 그렇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연봉을 많이 받는 노장 선수들을 네. 한꺼번에 정리한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축구 이야기 해보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카디프 시티의 김보경 선수 처음으로 골을 넣었어요. 예,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제 데뷔골이고요. 오늘 새벽에 열린 12라운드 카디프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김보경 선수가 1대2로 끌려가던 종료 직전에 아주 극적인 동점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김보경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고요. 김보경 선수가 이제 한국 선수 중에는 처음으로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김보경이 지난해 런던 올림픽 직후에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있는 카디프 시티에 입단을 했는데요. 네. 이제 팀을 2부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올 시즌에 이제 팀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김보경이 이제 오늘 골이 들어가자마자 유니폼 상의를 벗고 그라운드를 내달리다가요. 잔디에 무릎을 꿇으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세리머니를 했는데 네. 바로 이게 맨유 공격수인 웨인 루니가 전반 15분에 선제골 넣고 했던 세리머니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고 ESPN이 이 경기 주인공이 김보경이다 이런 극찬을 했고 네. 또 피파 홈페이지도 동점골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김보경 선수 대표팀에서 이 박지성 후계자로 불리는 선수고요. 그렇죠. 박지성이 은퇴 기자회견에서 직접 자신의 후계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김보경을 지목을 했는데요. 네. 사실 당시에는 그 기자들도 왜 김보경이 박지성 후계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정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진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니폼 번호 등번호가 똑같다면서요? 예, 13번으로요. 박지성 선수 맨유 시절의 등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김보경 선수도 개인적으로 박지성이 되게 롤모델이기 때문에 네. 아마 똑같은 번호를 새겨서 카디프 시티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외모를 보더라도 좀 비슷해요. 약간 순둥이 이미지죠. 두 선수 다요. 예, 네. 아주 미남은 아니지만 네. 순둥이 이미 착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서는 아주 질주하고, 네, 거칠고, 네.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강남 쪽 진행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남대교 방면 남산 1호터널 출구부터 한남동 5거리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한남대교 쪽 이동하는 데는 뱅뱅 4거리에서 노년역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신사역에서 노년역, 교보타워 4거리 지나 서초 우성 아파트까지는 정체입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삼성역 방면 강남역 르네상스 호텔 앞 구간 많이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설릉역을 지나 삼성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설릉역에서 지금 강남역까지는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반포대로 따라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서초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편도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도 경문 고교부터 이수역까지는 양 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속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전주 교구 사제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박찬신 원로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호랑이 사고에 관련된 거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이었죠.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일하는 사육사 신모 씨가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목을 물려서 중태에 빠지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고를 당한 사육사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어찌돼서 이렇게 호랑이 관련 사고가 났는지 또 이 당시 이분은 이제 곤충관리소였는데 맹수를 담당하게 되는지 이 문제는요. 먼저 경제뉴스부터 살펴본 뒤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천안함 관련 속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박찬신 신부의 천안함 관련 사건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단체들이 박찬신 신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는데요. 천안함 관련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사제단을 항의 방미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뉴스 살펴보죠.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이 참 복잡해요. 근데 경제 관련 소식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되나 보죠? 네, 올해 국민 총소득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보다 5.9%가량 늘어난 24,04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2,000달러에 비해서 좀 늘어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간 것은 경제성장 때문에 국내 총생산액이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102원에서 1,095원으로 크게 하락한 그 덕을 좀 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늘어나긴 하지만 성장 잠재력자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7년째 2만 달러의 국민 그 1인당 소득이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3만 달러가 과연 언제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많이 나오는데 서민 살림살이 악화와 낮은 출산율 또 빠른 고령화 등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기에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국민소득이 오르면 뭐해?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부를 또 한쪽에만 쏠려 있지 않은가? 네, 맞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으로 또 환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올랐다고 하는데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 이것으로 인해서 10대 그룹의 손실이 아주 만만치 않은가 봐요. 네, 1인당 국민소득 그 축에 추산할 때는 좀 플러스가 됐는데 10대 그룹에 있어서는 환율 하락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대 그룹의 그 환차 손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환차손, 그러니까 환차이익에서 환차손을 뺀 순환차손 금액이 7,6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대 그룹의 순환차 이익이 8,64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조 6천억 원을 손해를 본 셈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순환차손을 기록하는 등 이들이 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행 문제 좀 짚어보죠. 각종 비리와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최대 은행 아니겠습니까? 국민은행. 국민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전방위 특별검사를 하기로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본점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서 9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미 앞서 부당하게 이자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사건과 또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부당 대출로 수수료를 받은 뒤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 때문에 특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려 사건이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금감원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순수 민간 기업이지만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또 이렇게 물갈이 인사가 반복되면서 조직의 기강이 심하게 흐트러졌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 시절에 묵혀왔던 문제들이 지적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연말 백화점 세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반 상당히 매출이 좋은가 보죠? 네, 겨울추위 그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시작한 주요 백화점의 송년세일 초반 매출이 패딩 등 방한의류 판매 호조세 때문에 두 자릿수대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첫 사흘간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했고 현대백화점도 10.2% 상승했습니다. 추위의 영향으로 코트나 패딩, 모피, 부츠 등 방한의류와 관련 용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 아웃도어 강세로 레저와 일반 스포츠 제품 매출도 30% 이상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는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옳습니까? 였는데요. 7434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입니다.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은 곧 신앙적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종교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인은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558님은 예스입니다. 종교인이 정치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여야의 끝없는 대치와 현 정권의 불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의 대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활짝 시작합니다.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 호랑이 사고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호랑이 사고와 관련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 정경옥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중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고 또 이분이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이 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고 원인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20년간 곤충만 관리하셨던 분이 갑자기 맹수사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인사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인 분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됐고 또 구두로만 선임 사육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여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동물별로 특성이 좀 달라도 사육사의 순환 근무 자체에서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명했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세심하지 않은 판단인 거죠. 일반 사육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물 포유류라고 해도 맹수나 다 유인원이나 다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어떤 훈련을 거치지 않고 투입되는 것 자체는 사육사들이 굉장히 무리한 억압이라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육사들의 생각이나 어떤 처지 같은 거를 위에 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사육사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네. 어떤 보호장구, 가스총이라든지 이런 보호장구가 없습니까? 원래 이제 물론 보호장구도 중요한데요. 보호장구는 최후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를 다룰 때 실내관과 실외관으로 이제 먹이를 준다거나 청소할 때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능숙하게 훈련이 된 상태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호장비나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데 많이 갖추지 않고 있죠. 실제로 그런 게 드러났고요. 아, 그렇군요. 네. 곤충관 관리사에서 이쪽 맹수 쪽으로 이제 전직을 하셨다고 이제 지금 드러나 있는데 네. 사육사는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육사 자격증이 없고요. 그냥 동물원에서 이제 사람들을 직업 뽑을 때 수의사나 애완동물 관리학과 이런 곳에 나온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취직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지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 자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육사 경쟁률이 무려 70대 1이 될 정도로 아주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실제 이번 사고가 2인 1조로 맹수를 담당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갔다. 그래서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좋아하시는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많이 사육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보면 전문적인 교육이나 트레이닝 과정이 없고 실제로 굉장히 일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선호는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 과정은 없는 그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네, 외국은 있습니까, 그러면? 좀 각 동물원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수족관 협회 이런 데서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만들 필요도 있죠. 네. 자, 이게 문제의 호랑이, 살인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호랑이 푸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격이념 선물로 준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대로 사고 이후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람도 하고. 그렇죠. 사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계속 관람객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체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많이 흥분 상태였을 것인데 그 흥분 상태에서 관람객과 실제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대처하는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서울대공원 측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대응 매뉴얼이 일단 이 사건을 통해 봤을 때는 없었다는 거죠. 예. 네. CCTV도 마땅치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CCTV에 거기가 없었죠. 임시로 여우사에 이제 호랑이를 거주하고
거주하게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뭐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임시적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호랑이를 옮겼어야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기본 시스템 자체가 전혀 갖추어져 있었지 않았던 거죠. 네. 여우사라는 게 여우 우리로 호랑이 예, 우리에서 예. 여우 우리로 옮겼다는 거죠? 예예. 호랑이 우리를 좀 수리하기 위해서. 예예. 여우 우리는 아무래도 좀 높이도 작고 낮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야생에서 엄청나게 넓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여우사 같은 경우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원래 그 로스토프가 살던 곳이 한 50평 정도는 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7개월째 훨씬 좁은,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공간에 옮겨졌으니까 아마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네. 이 대륙을 이렇게 호령하는 호랑이가 여우 우리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그 속에서 이런 참사가 난 거죠. 예. 네. 자, 이번과 같은 맹수 공격 사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근본적으로 지금 동물원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요.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이 있거든요. 동물원법이.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하고 매뉴얼 만드는 것부터 이제 일단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원법의 내용이 간단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환경부가 전체 동물원의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점검하고요. 자료도 이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고, 또 무리한 동물쇼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경옥 대표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아주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소금밥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모가 10살 난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동학대 왜 저지르는지, 또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남는지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개 보면은 이런 아동학대 사건 보면은 가까운 주변, 특히 부모들이 많아요. 좀 이해하기 좀 힘든데 네. 먼저 국내 아동학대 실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보더라도요. 2003년도에는 한 3,000건 미만이었는데요. 예. 한 10년 가까이 2012년은 10,000건 이상 넘어갔고요. 실제로 학대를 한 경우가 한 6,000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2012년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이 사례가 한 9,000건 정도는 네. 실제로 학대로 판정된 그러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중에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 거의 부모. 정말 네. 부모가 충격적이네요. 83%나 됩니다. 83%. 네. 충격적이에요. 이해하기 그러게요. 좀 힘들고 정말 그랬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학대를 발생받았다 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되고요. 네. 2, 3일에 한 번 정도 받았다가 한 16%.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친부모 맞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게 학대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가.
부모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이거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이게 뭐 심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금세 합리화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의 매인 거지. 사랑의 매. 네. 내가 이걸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학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부모 스스로도 나도 맞고 자랐어. 네, 그러는 경우는 뭐 허다하고요. 허다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물림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맞은 것. 네. 그것이 또 때리는 걸로 대물림되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그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 어릴 때 받은 부모가 이제 커서 자기 아이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건 아주 이렇게 정설화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뭐 그 대를 건너간다 이러는 건데요. 예.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부모님한테 너무나 폭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고 이러한 가정은 싫고 해서 내 가정은 그렇게 꾸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도리어 자녀들에게 관대한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는 네.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아이가 뭐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아이를 야단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폭력으로 대하는 경우가 본인이 폭력을 받은 경우가 폭력을 하는 그러한 그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서 배우는 거죠. 네, 예외는 있지만은 맞으면서 배웠을 때 본인도 스스로 성장 뒤에 또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항상 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뭐 싸우면서 큰다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또 맞으면서 큰다도 또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건 일단 한번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남이 그냥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때리는 것만 보더라도 학습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운 게 바로 이 폭력입니다. 네. 폭력이라는 게 이게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 폭력도 있고 정신적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리고 협박 뭐 이런 것도 다 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이번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계모가 의붓 딸에게 이제 소금밥을 먹여서 숨지게 한 사건. 흔히 우리 많이 듣는 게 이제 콩쥐팥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친부모가 앞서 교수님께서 뭐 80% 이상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대개는 이제 친부모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 친부모가 많다고 언급해 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소금밥 사건 흔히 이렇게 뭐 새어머니, 새아버지, 뭐 새엄마, 새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엄마, 새아빠도 물론 다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딸,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다른가요? 이제 이러한 거가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친부모기 때문에 친엄마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거잖아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아이를. 그래서 친부모가 더 아이에게 좀 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 보면은 이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도리어 내가 새어머니, 의붓 부모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관대한 경우도 있어요. 더 잘해주고 제가 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이를 너무 내버려둬가지고 이 새엄마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그리고 또 이게 콩쥐 엄마 될까 봐. 그리고 한 번 폭력이라는 건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강도를 더 높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소리치다가 더 크게 소리치다가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때리다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새엄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새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잘해줘서 도리어 아이가 그냥 막내니 같이 되고요. 이 새엄마한테 아무렇게나 굴게 함부로하고. 되고, 함부로하고 이런 케이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근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엄마가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실은 본인이 새엄마라서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엄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주 아이에게 모질게 하지 않았을까. 소금밥을 먹이고 나중에 아이가 그걸 다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이고 뭐 이러한 아주 끔찍한 결국 그래서 사망하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한 심리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신데렐라 효과라는 그러한 걸로 설명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신데렐라 효과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적으로는 자기의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와 심리가 있다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내 아이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내 대를 이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또 그 아이가 나보다는 더 훌륭하게 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죠. 네. 그게 굉장히 그래서 교육열도 높아지고. 한국이 특히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 자원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지금 더 해주는 거가 더 아깝고 또 이제 새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한테 올 자원을 또 내 네. 아이에게 올 자원을 그 아이에게 뺏겨버리는 네.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엄마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뭐 재미난 그 옛날 동화 같은 거에 보면 새엄마는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다 그래요. 네네.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너무 네.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가 사실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이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내 거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네. 뭔가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네. 그렇다는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학대받은 어린이들은 참 후유증이 크겠어요. 네. 일단은 학대를 받고 나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폭력이 대물림된다 그랬으니까 맞고 자라면은 성장하면은 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아이에게 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네. 도리어. 내가 네. 본인은? 네. 본인은 잊어버립니다. 그게 네. 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또 합리화도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내가 그때 좀 야단쳤지라는 정도지 내가 그때 어떻게 잘 되라고 했다 이거죠. 네네 잘 되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버린 이유이기 때문에 예. 그때 내가 어떠한 용어를 썼고 얼마나 때렸고 이러한 거가 기억에서 약간 가물거려요. 네. 그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아이는 그걸 평생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말에 완전히 상처가 그렇죠. 네. 박힌 거죠 네. 머릿속에. 그래서 실제로 맞은 것도 그렇고. 맞은 것도 그렇고요. 그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평생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피해 받은 아이는 이거를 기억하는 거 이것도 있고요. 이제 심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아이를 이 가장 아이에게는 안전한 또 아주 안정된 그러한 그 안식처거든요. 아,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그렇죠. 완전히 안식처인데 네, 완전히 지옥으로 반대가 되는 반대는 거죠. 거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안겨야 되느냐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이럴 때 부모한테 가서 안기고 하소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부모가 더 무서워서 피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은 아주 위축되어 가지고 있는 그렇겠네요. 그러한 경우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계하는 아이입니다. 사람을 다 경계하고요.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이랬기 때문에 네. 어른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강박 증상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뭐 히스테리 가진다든지 뭐 화를 그냥 잘 내버리는 그러한 네. 경우 또 수면 장애 이제 자려 네. 그러면 그 생각이 나면서 자다가도 깨고 뭐 이러한 네. 어려움을 보인다든지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를 네. 계속 내는 그런 아이가 된다든지 또 집중도 잘 못하는 그래서 집중 뭔가 학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퇴행 행동이라 그러죠. 아주 더 어릴 때 행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 성장을 했지만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가 버리는 그렇게 위험, 무서움을 가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예. 거를 학대를 받는 아이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거가 이후에 이러한 이제 저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부모님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본인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거를 모른다는 판단을 거죠.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이런 상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거가요. 그 기준을 사실은 진짜 사랑의 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막 폭력으로 때리고 이런다고 그게 사랑의 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가 어릴 때부터 막 야단치고 소리치고 때리고 하면요. 평생 그 아이를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네. 근데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말로 그냥 딱 서로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또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한마디를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사실은 아주 어린 아기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난로에 손을 갖다 댄다. 그러면 네. 어렸을 때는 네, 뭐 그 뜨겁다,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요. 그럴 겨를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는 거가 딱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난로 손을 갖다 대면서 아이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맞으면은 대면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다 이렇게 대려다가 아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맞은 거가 이제 기억이 나면 그렇게 하면서 피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계속 말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물론 이제 한 서너 살 때도 말썽 부리고요. 뭐 미운 6, 7살 그래서 그때도 막 말썽을 부립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소리치고 때리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아무리 때려도 못 잡는 경우들이 더 허다해요. 그래서 아이를 자꾸 말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게 하거나 아니면은 힘들어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되는 거죠? 거고요. 그 행동을 안 할 때 주는 보상을 도리어 더 강조한다든지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너 때린다.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처벌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뭐 새로운 만화책을 사준다든지요. 네. 만화 영화를 보게 해준다든지 이와 같이 대치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그러한 보상을 제공해줘서 아이를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학대하는 거가 남의 집 가정사다. 또 우리 집 가정사인데 내가 내 아이 데리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거가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네. 이런 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학대를 받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129번이라 그래요. 119번이요? 129번이요. 129번. 네, 여기는 24시간 상담원이 있어서 어떤 거든지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아동 학대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아마도 알아봐 준다 그래요. 그러나 신고자는 누군지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알아봐 주고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학대를 받는지 하는 거에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에게 연락하지 말고 129번입니다. 네,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옳습니까? 였는데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의견 문자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6대4로 no, 시국미사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한 분 뽑았습니다. 9391입니다. 제작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